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조선대병원이 수천만 원을 주고 빌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람시설에서 무료로 프로야구를 관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려면 8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시설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고급 관람시설인 스카이박스에 남성들이 모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옆에는 술병과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법 박병태 법원장과 광주지법 판사, 그리고 조선대병원 김경종 원장이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고급 관람석은 대학병원이 매년 4,500만 원을 들여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시즌권이 없을 경우 이 시설에서 야구 경기를 보려면 한 번에 84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법원장이 대학병원이 빌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심? 당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14명 가운데 광주지법 소속은 9명이고 나머지 5명은 조선대 병원장을 포함해 광주지법 민사사건 조정위원들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병원은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병원이 소유한 시즌권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현직 법원장의 관람시설 무료 이용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수사 무마를 빌미로 거액을 챙겨온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이 브로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수사 로비를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와 목포경찰서 간부 경찰관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해당 경찰관 사무실과 P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는 관계자들에게 17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 목포경찰서 간부경찰관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건 몰랐던 거죠? 검찰은 앞서 브로커에게 선거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1,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브로커와 연루된 검경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대서 의원 징계를 놓고 투표한 끝에 의원직 유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가 최종 확정된 건데요. 19명 구의원 중에 동료 의원 감싸기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에 이릅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사과 발언을 하러 단상에 오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주민의 공리징금과 인정할 때 어렵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1,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구의회가 내린 징계에 따라 사과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제명 징계가 권고됐지만 북구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싸주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거법 혐의가 아닌 탓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회가 제명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무시하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위를 낮춰준 것이 구의회 본회의 전체 투표를 통해 확정된 겁니다. 국구의회가 기대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 의원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던 공무원들은 기대서 의원 이름만 들어도 괴롭다고 말합니다. 전화도 오고 포스트지에 앞치를 적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경우도 있고 자료 요구라든가 이게 좀 많이 빈번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기대서 의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묻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한 북구의원 19명 중 동료 의원 감싸기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도청 각 부서들은 매년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술을 사는 데 쓰이거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대학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대학에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3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선 취업 후 진학 과정 지원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보조금 가운데 1,200만 원을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지방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겁니다.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서 조금 현금성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대학에서 놓칠 것 같거든요.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이 같은 민간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부서는 최근 3년간 호국 순례 등 행사 지원 명목으로 3억 8,2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주류 구입비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지만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청 2개 부서는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 관리하며 국비 진행 잔액 등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반납해야 하지만 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정 5건인데 여기는 이제 재정상 1억 한 4,200만 원 정도 회수 등 포함해서 재정상 시정 요구를 좀 저희가 하였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이 오는 금요일 문을 엽니다. 축구장 360배에 이르는 크기에 50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 지역의 명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는 금요일 공식 개장에 앞서 주현정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망고와 파파야, 귤 등 아열대 기후에서나 볼 법한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는 분수대 주변으로는 다양한 선인장과 열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10월의 꽃 금목서의 화려한 향기도 유리온실을 채웁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수목원이 없던 광주에 드디어 시립수목원이 생겼습니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바로 옆에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시립수목원입니다. 250만 제곱미터에 500여 종의 다양한 수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뎁사리는 가을볕 아래 붉게 물들어가고 전통미가 느껴지는 한국정원과 잔디광장, 각종 수생식물과 계절꽃까지 1년 내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구경 삼아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다음에는 가족들, 친지들, 보다 또 친구들 모두 한 번씩 같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곳이에요.
광주 시립수목원이 특별한 데는 추억의 나무들을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신가동의 명물이었지만 재개발 때문에 모두 뽑혀져 나가야 했던 은행나무 300그루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제거됐던 백운광장 소나무, 중해공원에서 뽑힌 해송 50여 그루도 옮겨졌습니다. 양가동 위생 매립장은 주변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목원이 개원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2020년 공사를 시작해 3년 만에 완공된 수목원에는 534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광주 시립수목원은 오는 금요일부터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사업을 축소하려 한다는 어제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이 성명을 내고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가 세수 부족을 핑계로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을 10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여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며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12살 이하 어린이가 5,625건, 13살 이상 청소년은 33,684건으로 청소년이 약 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가 대유 위니아그룹 기업회생 개시 결정 촉구와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호소했습니다. 광주 경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늦어질수록 300개가 넘는 광주 지역 2, 3차 협력사 등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과 금융권, 유관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혁표 위니아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광주시와 채권단, 협력사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광주선 셔틀 열차가 노후화로 오는 12월 18일부터 폐쇄됩니다. 김서궁 광주시 교통국장은 오늘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당초 현재의 셔틀 열차 대신 도입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동차의 1년 운영비가 60억 원에 달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서 셔틀 열차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 폐쇄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등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인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경유하는 식으로 노선 변경이 추진됩니다. 오늘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서궁 교통국장은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할 경우 상무역과의 연결로 나주 혁신도시, 광주 효천지구 등의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